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리셈 이제 초등 4학년 단계 내용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 분수랑 혼합 계산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 있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소리 잘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보면 항상 보면 뭐 2학년 아이들이든 3학년 아이들이든 이제 네모 구하는 거 항상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뭐 곱셈이랑 덧셈이랑 섞여 있는데 이제 이때 이제 네모 구하는 거 여기선 별이죠.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 한번 해볼 텐데요. 네, 보면 아이고, 네. 여기에서 보면 얘를 할 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얘를 먼저 계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를 더하고 그래서 얘를 뭐 더하는 순서를 생각해서 얘를 1번 그리고 얘를 2번 계산이야. 그래서 이 별을 구하기 위해서는 2번부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 계산 결과에다가 9를 더하는 거니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해서 얘 네모 더하기 9가 821이래. 그러면은 얘를 네모라고 했으니까 네모를 먼저 구하면 821에서 9를 빼면 이 네모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네모래 해서 별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얘를 한번 좀 깊이 있게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821이라고 해볼게요. 이 결과 821. 근데 이 821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별을 14번 이렇게 띄어서 했대. 14번 했대요. 이렇게 별을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별을 14번 이렇게 더한 거래요. 14번 더했다는 말은 곱하기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별을 14번 더한 거래요. 거기다가 이만큼 9를 더 더해줬대요. 이렇게 별을 14번 한 거에서 9를 더해줬더니 821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9를 더하기 전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쵸? 그럼 여기까지는 몇일까요? 여기까지는. 여기 별 곱하기 14까지는 얼마일까요? 여기는. 어때요? 821에다가 여기 9만큼 뺀 값이 여기까지죠. 그럼 821 빼기 9 하면은 얼마죠? 812. 그렇죠? 그래서 요 별 곱하기 14가 810이라고 한다면 별은 어떻게 구해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초등 3단계 얘기할 때도 했었고 이제 계속 언급은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 두 개를 곱해서 별과 14를 곱해서 812가 나온 거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812 나누기 14 해서 이렇게 네모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하는 순서를 생각해서 9를 제일 마지막에 더했으니까 9를 더하기 전 상황 얘를 생각해서 또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모를 구하면 될 것 같고 얘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는 어때요? 얘도 얘가 1번 계산이니까 얘 1번 계산하고 얘 2번 계산해서 얘가 나왔네. 그러면 2번 계산하기 전에는 어땠을까? 2번 계산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2번 계산하기 전에는 얘에다가 아이고 자꾸 작아지네. 네. 리모컨이 눌렸나 봐요. 죄송해요. 그래서 얘에다가 11을 더해서 얘가 된 거죠.
그럼 11을 더하기 전에는 얘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843 빼기 11에서 832. 그러면 얘 16 곱하기 별이 832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또 구할 수도 있고. 또 얘도 어때요? 얘도 수직선으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얘 의미를 알아두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그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도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33이죠. 이 843은 어떻게 나왔냐? 16을 몇 번, 네모 번 띄었대요. 16, 16을 이렇게 몇 번, 네모 번 띄었대요. 16을 별번 띈 다음에 거기가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했어요? 11을 더했더니 얘가 된 거예요. 그러면 16을 별번 뛸 때까지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는 몇일까요? 11을 띄기 전이죠. 더하기 전이죠. 그럼 843 빼기 11. 그럼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832겠죠. 요 부분은 832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어때요? 16을 별번 더한 거니까 16 곱하기 별이 83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어떻게 구해요? 832 나누기 16 하면 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조건 더하기 나왔으니까 뭐 이쪽으로 보내서 더하기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보내서 빼기 11을 하고 얘 곱하기니까 나누기 16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익숙해지겠지만 그래도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고 하면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라든지 그런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525인데 요만큼 마름모만큼 나눴죠.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더니 몇 번을 나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몇 번? 그럼 다시 해볼게요. 여기 다시 써볼게요. 525를 요만큼씩 뺐대요. 나누기는 몇 번 뺐는지 요만큼을 몇 번 뺐더니 15번 빼고 15개 남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만큼씩 묶었더니 15묶음 나오고 나머지가 15개 남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요만큼 마름모만큼씩 이렇게 나눴대요. 이렇게 나눴더니 몇 번 나눌 수 있었대요? 15번 나눌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럼 마름모가 15번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몇 개가 남았대요? 15개가 남았대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빼서 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525를 마름모로 나누었더니 몇으로 나누었더니 15묶음이 되고 낮게 15개가 남았대. 15개가 남았대. 그러면 15개가 남지 않았다면 나누어 떨어졌겠죠. 그쵸? 그러면 525를 요 몇으로 나눴을 때 15개 15묶음 몫이 15가 되려면 이 525면은 될까요? 525였을 때는 15개가 남았죠. 그럼 나누어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525가 아니라 525에서 15개가 부족해야겠죠. 없어져야 되겠죠. 525에다가 15개를 빼면
15개가 여기 남았으니까 얘가 나머지가 없어지려면, 나누어 떨어지려면, 나머지가 없으려면 15가 525보다 15가 작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빼면 510이 되죠. 그쵸? 그래서 510 이게 작네요. 나누기 몇은 15 이렇게 생각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 몇은 510 나누기 15에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497을 몇으로 나눴더니 몫이 62가 됐고 나머지가 1이었대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가 안 생기고 나누어 떨어지려면 이 남아있는 1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면 되겠죠. 없다고 생각하고 해도 되겠죠. 497개가 있었을 때 하나가 남았대요. 그럼 남지 않고 나누어 떨어지려면 남은 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496 그쵸? 하나가 남았으니까 나머지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하나가 아예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497에 1을 빼니까 496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나누기 몇을 했더니 62 이렇게 생각해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요? 496 나누기 62에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쵸? 얘도 아까 수직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497이었죠. 그쵸? 그쵸? 497을 어떻게 했어요? 몇만큼 이렇게 몇 번을 나눴대요. 62번 나눴죠. 그쵸? 몇만큼 62번을 했더니 61을 더 이상 뛸 수가 없고 나머지 1만 남았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는 어때요? 1이 남았으니까 1을 빼면 496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몇 곱하기 62한 게 496이니까 얘도 496 나누기 60으로 해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원리를 생각해 보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네모 구하기를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학년에 다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4학년이든 또 이제 5학년 때도 이제 복잡한 혼합 계산에서도 네모를 좀 어려워하고 그런 거를 보면 이렇게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꾸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이렇게 더하기는 넘겨서 빼기가 되고 이런 걸 좀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좀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계산이 있을 때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 계산하기 전에 이제 분수의 계산, 분수의 계산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분수의 의미를 한번 해볼게요.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한 개가 있죠. 얘를 이렇게 3개로 쪼간 것 중에 하나. 얘는 어떻게 해요? 가로선이 있으면 여기에 전체의 개수를 쓰죠. 전체는 하나, 둘, 3개죠. 3개 중에 여기 색칠한 부분은 하나. 이렇게 해서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개수, 그걸 의미할 때 이렇게 분수를 쓰기도 하고, 또 분수의 또 다른 의미로는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얘는 뭐냐면 그리고 분수는 분수는 이렇게 작은 수를 나타낼 수 있어요. 1보다 작은 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면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여기 3개, 여기 3개 절반이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 1보다 작은 2분의 1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하나씩 보면 얘 6분의 1, 뭐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기도 6분의 4, 6분의 5 이렇게.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를 나타낼 때 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보면 4 나누기 3, 만약에 여기 4 나누기 2라면 4가 4개를 두 사람이 나눠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4 나누기 2에서 몫이 2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죠. 그쵸? 근데 얘 4 나누기 3은 나누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몫이 1이고 나머지 1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얘를 나머지 없이 몫을 이렇게 자연수와 분수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 빵이 4개가 있대요. 4개를 3사람이 나누어 먹을 거예요. 그쵸? 3사람이 나누어 먹는데요. 그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3명이 이렇게 하나씩은 이렇게 가질 수 있죠. 그쵸? 하나씩은 가질 수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안 되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조각씩 가져요. 한 조각씩. 이렇게 한 조각씩 갖고 한 조각씩 갖고 얘는 어떻게 해요? 3조각으로 쪼개서 하나를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하나씩 갖고 그 다음에 요 작게 빵 하나를 3개로 나눈 조각은 여기 한 사람, 여기 2사람, 3사람 이렇게 가지면 되겠죠. 그러면 3명이 나눠 가질 때 한 사람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빵 한 조각과 빵 하나와 빵 한 개가 어때요? 요 한 조각을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3분의 1씩 이렇게 가질 수 있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분의 1은 1과 3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어때요? 아까 얘 4 나누기 3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었죠. 근데 어때요? 나머지가 없이 분수로 몫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나눗셈의 몫으로서의 분수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또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하나씩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반씩 쪼개서도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쪼개서. 그러면 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씩 쪼개서 가지면 반씩 쪼개서가 아니라 죄송해요. 얘를 이 각각의 빵을 다 먼저 3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3명이서 먹을 거니까.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3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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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각 이렇게 쪼갰죠. 그러면 이 한 조각씩만 먹으면 되겠죠. 한 사람. 얘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여기도 1번, 2번, 3번 3명.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 이렇게 각 빵을 3조각으로 이렇게 쪼개고 하나씩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씩 먹어요, 얘? 예? 아이고. 4분의 1이 아니라, 예. 아이고. 저 지워버렸네요. 4분의 1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먹고,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죠? 한 사람이 어때요? 3분의 1을 이렇게 4조각 가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한 사람이 합해서 몇을 가지게 될까요?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얘가 3분의 4였고 얘는 아까 뭐였지? 1과 3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럼 얘도 가분수로 바꿔보면 분모는 똑같이 쓰고 3일은 3하고 1 더해서 4가 되죠. 그래서 방식은 아까 얘를 큰 거를 하나씩 갖고 얘를 마지막에 얘를 쪼개서 갖는 것과 이렇게 3개씩 해서
한 조각씩 가져서 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아까 4 나누기 3을 하면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 얘 이렇게 보면 나머지가 생기게 이렇게 나눴죠. 그쵸? 근데 나머지가 생기지 않고 몫을 분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보면 얘 어때요? 결국에는 얘가 3분의 4였죠. 그러면 여기 나뉘어지는 수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분모로 가고, 그리고 여기 나누는 수는 어떻게 돼요? 분모로 가죠. 제가 혹시 아까 여기 분자라고 했어요? 분자예요. 분자. 그래서 이 4는 분자로 가고 얘는 분모로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가 생기는 나눗셈의 몫을 나머지가 없이 분수로 몫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분수는 나머지가 없도록, 아까 얘기했던 거죠. 나머지가 없도록 분자가 얘죠. 분자를 분모로 3으로, 분수는 항상 똑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나눈 몫이라는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의 개수,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전체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의미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눗셈 몫으로서의 분수도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모가 같을 때 덧셈 뺄셈 하는 게 이제 원리셈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이다. 그러면은 요만큼이 6분의 2잖아요. 얘가 하나가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얘가 하나 더 있으면 안 되네요. 아이고. 여기는 6분의 6. 그래서 여기 1이 되죠. 6분의 1이에요. 여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이죠. 그럼 3칸 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6분의 5. 그래서 분모가 같은 이제 분수를 더할 때는 분모를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끼리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분수는 자연수끼리 더한 다음에 그 자연수끼리 더하거나 빼고 나머지 분수끼리 더한 다음에 뺀 걸 또 더해주는, 그렇게 하는데 얘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이제 분수의 계산은 원리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얘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그럼 얘는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 빼기네요. 죄송해요. 대분수 빼기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더하기 빼기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 8 빼기 1 얘는 할 수 있어요. 8 빼기 1 그럼 7이니까 그렇죠? 더하기 12분의 6 빼기 12분의 8. 얘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얘 어때요? 12분의 6에서 12분의 8이 없어요. 못 빼요, 못 빼. 그러면 얘를 또 7분의 몇으로 이만큼 1을 줘서 7분의 12분의 18 이렇게 해서 해야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얘를 계산하려고 하면
자연수끼리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연수끼리. 그치? 그쵸? 자연수끼리 계산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그래서 여기 8, 여기 8을 그 다음 빼기 1이죠.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2죠. 더하기 2예요. 그리고 분수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분모는 12로 똑같으니까 분모 쓰고 분자 계산하면 되죠. 일단 써볼게요. 일단 여기 뭐예요? 여기 6이죠. 그쵸? 깨끗이 지우고. 그래서 대분수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연수 여기 썼죠. 그 다음에 이제 분수를 더할 건데 분모는 10이 똑같으니까 11을 쓰고 여기 분자끼리 계산하면 돼요. 근데 여기 분자가 6,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니까 8이지만 빼기니까 빼기 8이죠. 그 다음에 여긴 5죠. 그쵸? 그리고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자연수는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쵸? 계산하면 되죠. 8에서 1 빼면 7이고 7에서 2 더하면 9니까 여기 9가 되죠. 그쵸? 근데 여기 6에서 8을 뺄 수가 있어요? 8을 못 빼죠. 아까 여기서도 봤지만 12분의 6에서 12분의 8을 못 빼니까 여기 순서대로 계산했더라면 여기 8에서 1을 줘서 뭐 7분의 12분의 18에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자연수는 이대로 그냥 계산하고 여기에 보면 6 빼기 8 더하기 5가 있죠. 얘 계산 순서를 바꿔서 왜냐면 전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덧셈은 순서 바꿔서 덧셈 뺄셈 순서 바꿔서 계산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빼기 5를 하고 더하기 5를 먼저 한 다음에 빼기 8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얘 순서대로 이렇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하면 6 빼기 8 더하기 5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 더하기 5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요? 11 빼기 8이 되니까 3이 되죠. 그렇죠? 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연수 계산은 9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계산했더라면 계산을 할 수가 없는데 순서를 바꾸니까 계산할 수 있네. 대분수를 자연수를 이제 받지 않고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어때요? 만약에 순서대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계산을 했더라면 순서대로 여기 두 개를 먼저 계산했더라면 여기에서 자연수를 하나 분자로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좀 복잡하게 했어야 됐겠죠. 근데 얘는 자연수는 그냥 자연수끼리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분수를 분자끼리 계산하려고 했더니 뺄 수가 없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앞에 있는 5를 먼저 더하니까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비슷한 건데 잘 볼게요. 보면 얘는 여기까지는 계산할 수 있네요. 그냥 계산하면 뭐예요? 6과 6분의 2.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얘를 더 빼주려고 했더니 어때요? 6에서 4는 뺄 수 있지만 2에서 5는 못 빼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또 어때요? 자연수를 분수에 줘서 또 계산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다르게 생각해보면 일단은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써볼게요. 7 빼기 1 빼기 빼기 1 빼기 여기 몇이죠? 빼기 4 이렇게 자연수끼리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분수끼리 이제 또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는 다 똑같이 6이니까 6을 쓰고 분자 어때요? 4 그 다음에 여기 빼기죠. 빼기 2 그 다음에 빼기 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러고 봤더니
4에서 2도 빼고 5도 뺀대요. 그럼 7을 빼야 되잖아요. 7을. 그럼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쵸?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하면 여기에서 1을 받아서 자연수 부분에서 1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1을 빼주고 1을 빼주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자연수 1은 분모가 6이니까 분자로 가면 어떻게 돼요? 6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6을 이렇게 더해 줄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자연수 부분에 자연수끼리 계산한 다음에 1을 빼주고 그 1을 분자로 주는데 얘는 분모가 6이니까 분자에 6을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6을 주면 얘 계산하면 10이죠. 10에다가 2 빼고 5 빼면 7을 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3. 그래서 여기 자연수 부분은 요 1까지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몇이 되죠? 1이 되죠. 그렇죠? 1. 그 다음에 여기도 3.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수의 계산은 이제 분수의 덧셈 뺄셈은 근데 지금은 분모가 같은 경우만 나오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5학년 원리셈에 보면 5학년 과정에서는 분모가 다른 덧셈 뺄셈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혼합계산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은 혼합계산도 그 원리셈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때는 뭐 순서대로 계산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순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도 섞여 있을 땐 순서대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덧셈과 뺄셈끼리 있을 때 곱셈과 나눗셈끼리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칙연산이 다 섞여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혼합계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원리셈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면 될 것 같고 이제 최종적으로 혼합계산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괄호가 1순위예요. 네. 괄호가 1순위예요. 그래서 괄호는 이따가 뒤에 보면 중괄호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겨 있는 중괄호. 네. 중괄호. 근데 항상 이 작은 괄호, 소괄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괄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요. 근데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땐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데 곱셈과 나눗셈을 순서대로 계산했다면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 덧셈과 뺄셈도 순서대로 여러 개가 섞여 있을 땐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꼭 유의하고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5학년 이제 1학기 때 혼합계산이 나오는데 실수도 되게 많이 하고 헷갈려요. 그 말은 뭐냐면 알면서도 좀 주의 깊게 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친구라면 이렇게 표시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괄호가 먼저라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얘를 계산하면 계산 순서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얘는 28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계산했죠? 그럼 이제 곱하기랑 이제 나누기 남았네요. 그렇죠? 곱하기 괄호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한다고 했죠? 근데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려고 봤더니 이제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순서대로 하면은 여기 얘를 먼저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면 28 곱하기 3이니까 84. 그 다음에 이제 얘에다 나누기 2 해서 얘는 4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이 맞죠? 38에 24, 8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얘 같은 경우, 얘 아까 얘기했던 중괄호가 나왔죠. 그럼 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소괄호 먼저 한다 그랬죠? 얘 먼저, 얘 먼저.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 얘 1번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 나왔어요? 얘가 값이 8이죠. 그쵸? 그리고선 앞에서부터 내가 하라고 했어. 그러고서 얘 이렇게 10이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보니까 괄호 안에 8을 계산하고 보니까 여기 3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는 거예요. 뭘 먼저 한다고요? 덧셈, 뺄셈,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먼저 하는 거예요. 얘네 먼저. 얘네 먼저 하는데 얘네 먼저도 순서대로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얘네 하는데 얘네가 섞여 있을 때도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더하기랑 나누기가 있는데 나누기가 먼저죠. 그쵸? 그래서 나누기 먼저 하면 8 나누기니까 4가 되죠? 그럼 이제 더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7이 되죠.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있는 거 다 했어요. 괄호 안에 있는 거 하고 나니까 7이에요. 그러면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에다 7을 먼저 빼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남아있는 건 근데 또 혹시라도 헷갈리면 여기까지 간단히 써주는 것도 좋아요. 계산된 거는. 그러면 36 나누기 4 빼기 7이 되죠. 얘랑 같은 거잖아요. 얘 괄호를 계산했더니 7이 된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럼 얘 어떻게 해요? 이제 나눗셈이랑 뺄셈 남았죠. 그쵸? 뭐 먼저 한다고요? 나누기 먼저. 그럼 얘는 뭐예요? 9가 되죠? 그래서 9에다가 이제 7을 빼면 2.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혼합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혼합계산 응용 문제들 중에서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을 한번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어려운 응용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식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실수 많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모 구하는 거예요. 네모 구하는 거. 이렇게 혼합계산이 있는데 네모를 구한대요. 얘도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얘도 아까 그 혼합계산의 순서를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계산 순서를 볼게요. 계산 순서. 계산 순서를 보면 어때요?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가 섞여 있으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죠. 그럼 얘 먼저 해요? 아니죠. 순서대로 한다고 했죠.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럼 얘가 1번이죠. 1번. 얘 1번. 그렇죠. 1번. 그 다음에 더하기예요? 아니죠. 여기 있는 나누기를 먼저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를 한 다음에 얘를 어때요? 더하는 거죠. 그렇죠? 이 순서를 잘 생각해요. 그리고 이 네모를 구하기 전에도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거면 먼저 계산을 하면 좀 식이 간단해지니까 구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얘가 1번 계산이었는데 얘 계산할 수 있네. 그래서 얘 계산해 보면 60이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0 더하기 네모 나누기 8을 해서 65가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잘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60을 더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60을 빼고 얘를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얘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네모로 생각해서 어차피 얘는 얘 한 다음에 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 계산한 값 나누기를 먼저 하니까 덧셈과 나눗셈 있을 때 얘에다가 60을 더했더니 65가 됐대. 그쵸? 그럼 얘를 또 세모라고 생각해보면 60 더하기 세모가 65
5가 되죠. 그쵸? 그쵸? 그럼 얘는 몇이 돼요? 5. 그래서 얘 5.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면 여기 계산한 값에다가 60을 더했더니 얘가 65가 된 거죠. 그쵸? 그럼 60에다가 몇을 더해야 65가 돼요? 요거죠.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네모 나누기 8이 5가 돼야 된대요. 그쵸? 그럼 네모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 8에 40.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는 건 좀 해도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으면 또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해보면 어떤 수래요? 어떤 수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도 이렇게 네모로 두고 어떤 수에 6을 더한 다음이래. 그럼 여기 있는 문장 그대로 순서대로 일단 쓰면 돼요. 어떤 수에 6을 더한 다음 어떤 수에 가장 먼저 한 게 6을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5로 나누었더니 그랬더니 몇이 됐대요? 8이 됐대요. 이렇게 일단은 문장에 있는 순서대로 식을 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돼요. 그냥 일단 쓰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썼죠. 그쵸? 이렇게 쓴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쓰게 되면 뭘 먼저 계산하게 돼요? 얘 먼저 계산하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 하게 되죠. 근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6을 더한 다음이라 그랬죠. 6을 먼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6을 먼저 한 다음에 어떤 수에 6을 더한 다음에 그 계산 결과에다가 4를 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그쵸?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괄호. 요걸 꼭 놓쳐요. 놓쳐. 그래서 얘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보면 6을 더한 다음 4를 곱하는 게 되죠. 그쵸? 왜냐하면 곱하기와 나누기는 순서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왼쪽에서. 그쵸? 왼쪽에서부터. 얘 먼저 계산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만 괄호를 해주면 더한 다음에 4를 곱하고 5를 나눈 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서 그냥 풀어볼까요? 얘도 그냥? 풀어볼까요? 이렇게 됐대요. 그럼 얘가 1번 계산, 그 다음에 1번 계산, 그 다음에 얘가 2번 계산, 그 다음에 얘가 3번 계산이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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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렇게 하기 복잡하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고도 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네모 더하기 6을 세모라고 생각해요. 세모 곱하기 4 나누기 5가 8이래. 그쵸? 그쵸? 근데 얘는 곱하기 나누기는 순서대로 하니까 얘 나누기 5를 했더니 8이 됐대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5, 8에 40 해서 얘가 40이 되죠. 그쵸? 40. 그럼 세모 곱하기 4는 40이니까 세모는 몇이 돼요? 10이 돼요. 10. 그쵸?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게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얘가 네모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모는 얘죠? 얘가 10이 돼야 되니까 네모는 4.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해서 거꾸로 생각해서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주어진 약속. 계산 약속이 있는데 얘를 보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 얘는 어려워할 거 없이 여기 연산기호 별을 만났을 때 어떤 수와 어떤 수가 별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얘를 요 별의 왼쪽에는 여기 8이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네모 대신에 네모가 8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별 오른쪽에는 4가 써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기 4. 이렇게 쓰고.
그래서 네모 대신에 여기 8을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대신에 4를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 어려워하는 이유도 이런 문제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위치를 생각해서 별 왼쪽에 8이 있네. 그럼 네모 대신에 8이라 생각하면 되겠구나. 별 오른쪽에 4네. 여기 4래. 그러면 네모 대신에 8이라고 했으니까 8 쓰고, 동그라미 대신에 4. 이렇게 계산해서 나머지는 이제 혼합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